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이번 주 강하게 달렸던 우리 시장, 오늘은 급제동이 걸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됐던 반도체 투톱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시장 전반이 무거운 모습을 보였고요. 낙관적으로 흘러가던 종전 협상에 다시금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황 어떨지 바로 살펴보시죠. 양지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2차 전지 종목들은 힘을 내줬지만 반도체 투톱 무거운 모습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면서 현재 시간 3.21% 내린 7,96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 종목이 크게 우세한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의 내림폭도 크게 나타나면서 5.12% 내린 1,0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포인트에 안착하고 나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던 코스피, 오늘은 개장부터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10시 기점으로 다시금 낙폭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을 잠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하락한 뒤 이란의 공격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8,000포인트까지 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오늘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낙폭 확대되면서 부진한 모습 이어가더니 중동 리스크 부각되면서 현재 시간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던 외국인이 다시금 대규모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조 6천억 원가량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2조 1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4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기관의 매도가 강한 모습입니다. 기관이 1,400억가량 팔아치우는 가운데 동반 팔자세 보이던 외국인은 장중 매수 전환 보인 후 현재 시간 700억 가깝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역시 750억가량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재개되면서 1,500원대 환율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다시금 강해지면서 0.8% 오른 1,50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처음 주재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당장의 금리는 동결됐지만 명확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 5명은 동결에 찬성했고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은 8번 연속 금리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사태 추이와 파급 영향을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한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카카오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렬됨에 따라 카카오 노조가 내달 파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노사는 2차 조정에서도 성과급 보상 구조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의 성과급 산입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저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미 조정에 이르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 DK테크인과 엑셀게임즈 등 계열사 4곳 역시 파업 찬성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된 상태인 만큼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회사와 대화의 채널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총파업 전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시간 카카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시간은 4.2% 하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8,850원 선 지나갑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40Hz RGB 스트라이프 OLED 패널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업계 최초로 RGB 스트라이프 구조에서 160ppi 수준의 밀도 높은 픽셀 구조를 구현해 기존 대비 작은 글씨나 숫자 표현이 더욱 또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양산은 OLED가 TV와 게이밍 중심을 넘어 프리미엄 업무용 모니터 시장까지 본격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최근 AI PC 보급과 함께 고해상도 기반 멀티태스킹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선명한 텍스트 표현과 몰입감 있는 화질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패널 및 디스플레이 본업 실적이 선방하며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고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유리기판과 패키지 공학 등 신사업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가 재평가가 이뤄진 것과 같이 LG 디스플레이 역시 유리기판 관련 잠재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장 초반엔 8% 넘게 뛰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 전반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현재 시간은 하락 전환하며 1.7% 내린 13,8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낙관적으로 흘러갔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란의 미 공군기지 피격 소식 등 부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다시금 긴장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도 다시금 이뤄지면서 시장의 전반에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의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가 갑자기 또 점심시간 이후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동안 코스피가 또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것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효과를 하루 만에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담감들도 좀 있는 모습이고 이 쿠웨이트 쪽에서 이란의 공습을 받았다 이런 이 보도들이 나오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 몫을 하면서 시장을 출렁거리게 하고 있고요.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신현성 총재가 처음으로 취임하고 나서 금통위를 했는데 여기에서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사인을 강력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금리를 올려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면 원화 절하 압력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환율을 좀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1,51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됩니다. 외국인도 매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피로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또 중요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을 저희가 좀 잘 체크해봐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오늘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자산 배분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민연금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의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어느 정도 이 시장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국민연금마저도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이 진짜 매도 폭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나올 텐데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 시장에 주가가 너무 오르고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원래 계획했던 국내 주식의 비중과 규모보다 훨씬 그게 커져 버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2026년에는 이 정도의 비율로 포트를 가져가자라고 국민연금이 계획을 했던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작년에 계획했던 건 2026년에는 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비중은 14.9% 정도로 유지를 하자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작년 연말 올해 초 1, 2월에 주가가 엄청나게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이러니까 올해 2월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율이 원래 계획했던 건 14.9%인데 24.5%까지 비중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이 다 올라갔으니까 국내 주식에 이런 것들이 비중이 커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추정하건대 현재 5월 말 코스피가 8천, 오늘은 약간 이탈했지만 8천을 넘어섰다라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최대로 치면 30%까지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현재까지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원래 목표했던 한 15% 정도보다 거의 2배가량 늘어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이게 어쨌든 국민연금은 또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획에 맞게 포트를 꾸려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비대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비중을 약간씩 리밸런싱하고 조정하면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지 않을까, 그러면서 매도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국민연금이 만약에 조정하고 리밸런싱 하게 되면 얼마나 팔게 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 정리를 만약에 하면 액수가 좀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자, 일단은 국민연금 지금 현재 기금 운용 규모가 한 1,600조 원. 이 국민연금이 전 세계 연기금 가운데도 탑3 안에 드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현대 국내 주식 규모를 아까 말씀드린 28에서 30% 비중을 생각을 하면 한 480조 원 정도 이 국내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액수로 추정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목표 비중, 작년에 계획했던 14.9%까지 만약에 급격하게 비중을 줄이게 되면 적어도 240조 원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죠. 하루에 우리나라 최근에 그 거래 대금이 30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규모다라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매도 물량 나올 수 있고요.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로 좀 리밸런싱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100조는 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높게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리밸런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의 포트를 한 20% 정도까지 높여주고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5% 운용할 수 있는 여유 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25% 정도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를 하면서 매도 물량은 100조 아래로 그래도 40조 원대로 차츰차츰 매도하는 걸로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국민연금의 성격 아시잖아요. 급격하게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수급은 아닙니다. 차츰차츰 조정해 나가면서 밸런싱을 하면서 조절을 해 나가겠죠.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국내 주식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도세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그런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 메커니즘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단기간에 팔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팔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비중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14.9%인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오늘 회의에서 결과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서 아마 차근차근 매도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격한 충격을 주기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시장이 약하거나 시장이 더 강해진다거나 이런 추세를 보고도 국민연금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오늘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좀 급격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도세를 많이 줄이겠죠. 그런 시장의 상황에 따른 것도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매달 내잖아요. 그 기금이 들어오면 그 보험료 유입분으로 다른 자산을 또 산다거나 이러면서 아니면은 뭐 외국 주식을 좀 산다거나 하면서 차별적으로 국내 주식은 살짝 매도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급격한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감안을 하시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는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오늘
28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자산 배분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뭐 한 번 더 유예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도 지금 너무나 포트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쨌든 조정하거나 시장에 숨을 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어제 이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좀 알려줬어요. 바클레이즈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이 투자 자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 채권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채권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리밸런싱은 유예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서 해외 투자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그것을 국내 주식을 비우는 이렇게 완충 장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의 사례를 예시해 줬는데요.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밸류업하려는 그런 시스템이 10년 전에 일본이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10년 전에도 일본 공적 연금도 사실 굉장히 일본 국채 비중이 많이 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공적 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자국 주식, 국내 주식의 비중은 높이는 이런 전략을 쓰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줬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해외 주식을 또 급격하게 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또 영향을 주니까요. 해외 자산 쪽으로 달러가 나가게 되면 우리 환율에 또 충격을 주니까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선거입니다. 이 선거도 무시할 수 없는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자산 배분안 확정은 이런 바클레이즈의 그런 의견과 제시, 의견과 전망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과연 이제 오후에 회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잘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올해 직원 성과급을 평균 30%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웨이저자 CEO는 사내 미팅에서 올해 직원 이익 배분 보너스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최근 불거진 직원들의 성과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보너스 합의도 TSMC를 강하게 압박했다. TSMC 직원들의 성과급 요구의 배경엔 압도적인 실적이 뒷받침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725억 대만 달러로 2년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폭증했다. 장기 안정성을 중시한 가격 정책 덕분에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66%까지 상승했다. AI 호황은 대만 경제 지도까지 바꾸고 있다. 대만 전역에서 새로운 백만장자가 속출하며 경제 성장률은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급격한 부의 집중과 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과 오늘 또 시장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럴 때
돈 되는 섹터를 찾아주셔야죠. 찾아봐야죠. 네,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첫 번째, 길건우 대표가 선택한 돈 되는 섹터 테마 첫 번째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주 관련된 스페이스 X 상장과 관련된 섹터 테마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이 6월 12일로 지금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사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우주 관련주.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주항공주만 떨어지진 않아요. 다 떨어지긴 전반적으로 하죠. 이제 다 빠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의 흐름을 보면요. 이벤트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주 동안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레버리지 ETF. 심지어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요.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게요. 상승률 보니까 야, 이거 안 잡아서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아마 조금 오늘 빠지는 걸 보시고 대략 또 안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수급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뭘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스페이스 X 상장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러면 5월 말에서 6월 초 넘어갈 때 가장 저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 섹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제 시기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네. 투자 설명서는 이미 공개가 됐고요.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셨겠지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IPO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수익 모델이 확실하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스타링크에서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IPO에서도 자금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 스타링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허무맹랑하지는 않구나라고 이제 조금 포커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들은 아마 6월 4일 날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투자자 로드쇼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 조금 더 부채질을 하는 거죠. 수급에. 그렇겠죠. 야, 들어오면 괜찮을 거야라는 부채질을 조금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아마 그 수급상으로는 가장 많이 튀어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일 날 공모가 확정되고 12일 날 나스닥 상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IPO 하고 나면은 수급이 조금 빨리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쵸. 근데 네.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또 나와집니다. 나스닥 100. 네, 편입. 네, 여기 이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상장을 하더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체크를 했어요. 네, 근데 변경됐습니다. 15거래일. 네. 그거 이제 빠르면 6월 10일 날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7월 초 1년에 정도 20일이 거래일이니, 아니, 네, 한 달에 한 달에. 20일이 거래일이니까 3주 정도인 거예요. 7월 초 정도 되면 네, 7월 초 정도가 되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는 거고요.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6월과 7월 초까지 수급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조정이 오거나 아직 관심을 받기 전에 조금 저희가 잘 이렇게 노려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 스페이스X 상장의 로드맵 이제 하나씩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많은 종목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자, 종목을 좀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투자를 한 회사들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연결 공급 라인들이 좀 있는 회사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본다라고 네. 하면 투자한 거는 대표적인 거는 미래에셋 증권 네. 그룹이랑 아주아이비 투자한 거죠.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 때문에 고점은 한번 찍고요. 네. 내려왔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증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87,800원 찍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2% 정도가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덜 빠질까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을 끝까지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59,000원 라인은 지키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게
기존에도 여기에서 더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빠지는 게 조금 무리가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밑에 딱 나오지만 합산해서요 그룹에서 4천억 투자했습니다. 평가 차익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사실은 얘네들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기에서 뭐 한 절반 이상 토해낸다?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아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건 미국 현지 법인 통해서 이 친구들은 구주를 또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아까 6월에서 7월 초까지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주가 상승폭이 클 것 같아요. 뭐 이제 상장하면 몸집도 크겠지만 이게 얼마나 더 끌고 가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앞에 제가 서두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돈을 벌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요. 주가 밴드 딱 보시고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면 직전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죠. 스페이스X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 스타쉽 관련된 또는 스페이스X 관련된 밸류체인 뭐이냐.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인탈리안 테크 있죠. 여기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로 따진다라고 하면요. 1위 공급사예요. 그래서 아마 IPO로 조달한 금액으로 인공위성을 많이 쏜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ACBM이랑 스피어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수학금 관련된 회사들인데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1차 vendor예요. 그리고 이미 10년에 1조 5천억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받아놨잖아요. 저는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많이 쏘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세아 베스틸 지주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발사체에 들어가는 특수학금이랑 소재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벤트 전까지만 보유하고 이벤트 때 팔 거냐? 아니면 장기 보유할 거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현재 최근들의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파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6월에서 7월 넘어가다 보면요, 이제 다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거고요. 실적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임을 올 거니까 그때 상승분을 충분히 반납할 수 있거든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월 첫째 주에 차익 실현 미리 하시고요. 그러면 한 6월 중순에서 말 정도 넘어갈 때 조금 빠질 거예요. 이때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주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전략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정도가 됐을 때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상장되고 나서 이벤트가 좀 소멸됐다 싶으면 떨어질 텐데 그때 한번 다시 공략하는 네.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테마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란 협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건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공교롭게 오늘 뭐 재건주를 주셨는데 공교롭게 이란이 지금 또 조금 전에 쿠웨이트 쪽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기가 막히네요. 근데 이게 네.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휴전으로 가고는 있는 거잖아요. 가고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 이란과 미국이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할까.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까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미국에서도 세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미국이 그렇게 세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 뭐 협상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로 저는 방향성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노이즈가 한 번으로 끝날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개전 초기에도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란이 장기간 버틸 수가 있는 체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돈이죠.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울 때 우크라이나 자체 가지고 있는 체력이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거는요. 여러 군데서 많이 도와줬어요. 미국이 도와줬죠. 유럽이 나토에서 도와줬죠. 도와주고. 네, 그래서 이걸 사실은 버틴 건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도와주는 게 누가 있냐 따져보세요. 없어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버틸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찌됐건 60일 이내에 어느 정도 이제 협상에 대한 큰 그림은 대부분 나올 것 같고,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네네. 결론은 WTI 유가도요, 조금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현재도 보신다라고 하면 88달러예요. 근데 원래 이런 뉴스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또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크게 생각은 안 한다. 어찌됐건 휴전의 방향을 바라보고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재건주를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는 아마 뭐 증권사에서도 그랬을 거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캐파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중동은 달라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히 건설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도 가지고 있고요.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 빠질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뭐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유를 찾는 걸로 또 이란 쪽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찾으면서 이 시장이 내려가는데, 결국에는 이 흐름의 방향을 보면 3월 초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니까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종목들 체크하기 전에 이번에 NH투자증권에서 네. 데이터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뭐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거 중동 재건 시장 규모로만 따지면 하나로 한 26조 5천억 정도 될 거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어찌됐건 작지 않은 규모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레퍼런스에 있는 건설사들이 사실은 가져올 게 훨씬 더 많겠죠. 레퍼런스 순위로 본다라고 하면요. 현재 기준으로는요. 현대건설이 1등입니다. 804억 달러. 2등이요. 569억 달러인 삼성 E&A. 3등이 GS건설이고요. 그다음이 대우건설, DLENC,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렇게 순서대로 쫙 있거든요. 아마도 이 순서대로 사실은 전체 캐파에서 나눠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탑3만 보신다라고 하면 현대건설, 삼성 E&A, GS건설은 무조건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실은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저게 있었어요. 사우디 쪽에 가스 증설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너지 관련 여러 프로젝트들도 사실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기존에 받은 것도 있었지만 플러스 알파로 더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게 원전이나 다른 에너지 수급적인 걸로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까지 따라오냐? 원전이랑요. 전력기기까지 따라옵니다. 최근에 중동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재건이 되면은요. 대부분 이제 기존 시장에서는 건설주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 기계류를 봤었는데요. 최근에는 전력기기가 워낙 쇼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요가 더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하면 쇼티지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이미 납품했던 것들도 아마 가격 올라갈 거고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중동까지 와버리면 영업이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력 기기까지 같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알려주셨어요. 건설 기계, 원전, 뭐 네. 이것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 전력 기기까지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탑픽 종목을 하면 하나를 골라주시죠.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럴 때는 1등 고르면 됩니다. 네. 아까 레퍼런스 1등 어디였어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딱 30% 빠졌어요. 네, 딱 30%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120선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13만 원 선만 지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가 매력도는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서 만약에 업사이드가 열리고 재건이 조금씩 다가온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19만 8천 원 정도였거든요. 예, 20% 업사이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누적 수주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에도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송전 선로 앞에서 저희가 전력기기 이야기했었는데 네네. 이쪽도 이미 레퍼런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란 공습으로 피격된 시설에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또 가지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지었던 애가 어느 정도가 일부가 파괴가 됐습니다. 보수를 하거나 옆에 새로 지어야 돼요. 새로 내주겠어요. 네, 기존 게 문제가 있어서 파괴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요. 레퍼런스 좋죠. 가격 매력도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전망을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 찍힐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보신다라고 하면 현대건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건주로 탑픽 종목은 현대건설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중동에서의, 이란에서의 이미 사우디 쪽도 그렇고요. 이미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들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원전의 모멘텀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었잖아요. 최근에는 약간 쉬고 있지만 다시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버무려질 수 있을지 재건주 탑픽으로 현대건설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I의 능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리자수가 한국을 찾아오고 젠슨 황이 요즘 눈빛이 흔들리고 인공지능의 게임이 지능이 아니라 토큰으로 넘어갔다는 토큰 생산량은 결국 메모리고 때려 넣는 그 메모리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광을 팔 때 금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청바지로 돈 벌었듯이 AI 시대의 돈은 메모리가 벌 것이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지능이란 기억 용량이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AI가 많은 일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게 알고 보니까 메모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피지컬 AI로 가면 더 그렇더라라는 생각이죠. 사전 학습 때는 GPU가 메인이었는데 추론으로 가면서 메모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젠슨 왕이나 리자수가 한국을 찾아오고 테슬라의 CEO가 테라팹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그 시점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지금의 추론은 뭐냐면 사전 학습이 아니라 저기 X라는 현존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때려 넣어서 결과를 얻자 이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때려 넣는 그 메모리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분이 아니라 메모리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이 추론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낙폭이 조금씩 깊어져서 약간 걱정이 좀 되네요. 코스피가 말씀드린 것처럼 8,000선을 이탈했습니다. 7,965포인트, 뭐 장중에 7,800선까지 내려갔다가 약간씩 이제 하락을 줄이고는 있지만 뭐 오전보다는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무려 5%가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 선물을 강하게 또 매도합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도 3조 가까이 현물 매도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에 좀 집중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할 수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장중에 5%까지 하락세 나오다가 지금 4.4%,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뭐 낙폭이 약간 덜 하긴 합니다. 2차 전지가 그나마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1%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기판, MLCC 이쪽도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옷장 종목 레이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시장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선택해 주신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후 들어서 지금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더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LG 엔솔은 뭐 수주 소식도 있고 오랜만에 2차 전지가 힘을 좀 버텨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아쉽죠. 개장 초반에도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뭔가 2차 전지 쪽들의 전반적인 어떤 매수세가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미국의 DTE 에너지 기업과 2조 4천억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과거에도 어떤 재료들이 이렇게 나오면 잠시 올랐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 네. 소위 세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주가가 워낙 하단부에서 이런 호재성 재료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끌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북미 ESS 생산 거점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쪽을 이제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고요. 전고체 쪽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앞서가긴 합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간식 전극 공법을 통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네. 이러한 부분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후에 어쨌든 삼성 SDI와 함께 이 셀 쪽에서의 어떠한 시장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오늘 상승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승 탄력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사실은 작년이었었죠. 작년에 이제 많은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들이 크게 이렇게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이었었죠. 52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물론 뭐 더 가야 될 길이 멀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한 흐름들 이후에 이제 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이 30만 원대 이 중반까지 되밀리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하방을 계속해서 잘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이 4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하고 안착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1차 정거장에서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50만 원대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그나마라도 거래가 실려주면서 올라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 35만 원은 안 올 것 같아요. 와도 안 된다.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같이 무너지면은 또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하단부를 높이면서 3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가 잘 유지가 돼준다면 1차 목표가 한 50만 원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40만 원대 초반 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40만 원 이하가 오면 좋겠지만 조금씩 40만 원 초반부터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 정도는 일단은 시장에서 좀 버텨주고 있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LG 엔솔은 직전 고점이었던 한 50만 원까지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들도 사실 초반에는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차 그룹주들 지금 보니까 다 하락 전환해버렸네요. 그러면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원님께서 늘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이런 거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조정 나올 때 좀 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결론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이시죠. 예, 사실은 뭐 현대오토에버도 어저께 이제 삼성 SDS가 SI의 대장주로서 상한가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갔어요. 모습이었고 뒤따라서 이제 사실은 장중에는 현대오토에버가 오전장까지만 해도 그냥 적당한 네네. 움직임을 보였다가 오후 들어서 그리고 프리마켓 애프터 시장에서 이제 아주 또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었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룹 자율주행의 로보티스 확대 속에서 피지컬 AI 운영 핵심 주체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엔비디아와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 공동 개발을 현대차 그룹에서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현대오토에버도 이익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7%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관련돼서 뭐 시기와 관련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후 어쨌든 상장하고 또 아틀라스 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단순하게 우리가 로봇 AI, 뭐 피지컬 AI의 SI 핵심이다라는 걸 떠나서라도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 현대오토에버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앵커께서 이제 급등하고 있다가 급락하는 과정이 좋은 기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사실은 지난 4월 28일 날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급등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급등하는 이러한 그 직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바로 요 4월 28일 날 지금부터 이제 또 다시 매수를 하세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요. 거래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4월 28일 날 뭐 종가가 46만 7천 원이니까 45, 6만 원대 정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1시 반 전후에서 매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이후에 3, 4일 후에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완전히 뭐 퀀텀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4, 5일 동안 급격한 또 가격 조정도 있어요. 근데 조정을 보일 때 거래가 이렇게 급감이 돼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났고 어제도 이제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오히려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렇고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는 약보합 내외의 자리 2, 3% 정도밖에 조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좀 음봉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종가 무렵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쯤에서 이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이 60만 원 초반은 안 올 것 같습니다. 70만 원 이하 또는 60만 원 중반 정도에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위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뭐 79%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고점 대비해서 3차 목표가까지 다 돌파가 됐습니다. 4차 목표가 9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오늘 뭐 조정이 또 급격하게 나오는데 70만 원 아래 앞에 6자가 되면 매우 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오토에버 함께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한 종목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지금 최근 LG주들이 사실 그룹주들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어떤지는 사실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2분기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희망퇴직 등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이제 감안이 될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 이후에 올해도 대형 패널 수요라든가 모바일 출하들이 선방을 하면서 연간 영업이익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대면적 유리 핸들링 기술을 보유하면서 차세대 소재인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그냥
보너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만 주가의 위치는요. 네. 이 16,000원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이 돌파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시고 16,000원 근처 가면 매수 유보 그리고 일부 이익 실현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6,000원을 돌파하면서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